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AI 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첫 번째 파트는 로봇으로 만들고, 아마 내일 FSD에 대한 내용이 더 깁니다, 심지어. 그래서 FSD에 대한 내용은 내일 해볼까 합니다. 한 번에 다 담아보려고 했는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라이언 권님 감사합니다. 호칭. 한국 분들은 호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래도 박사님. 솔직하게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유학을 와서 제 분야 공대 쪽에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글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박사님 미국 친구들은 그런 거에 딱히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근데 한국은 참 호칭이 아무렇게나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국에 살면요, 한국 분들 문화가 아무래도 그런 호칭, 그러니까 박사니까 좀 똑똑하겠지라는데, 저도 제 분야를 제외하면은 그냥 이 채널은 팬으로서 재미나게 이런저런 좀 더 기술적인 걸 가미해서 재미나게 그냥 취미로 얘기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 친구들은 박사면 좀 똑똑할 확률이 높겠지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박사들도요, 자기 분야로 넘어가면은 그냥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좀 뛰어날 뿐이지,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자기 분야 넘어가면 그렇게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틀리기도 많이 합니다. 이 채널은 취미와 많은 것들을 디스커션하고 쉐어하기 위해서 재미나게 편하게 제 분야 외의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결국 공개를 했죠.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로봇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혼다라든지 지금 현대도 심지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서 이거 비슷한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받은 인상 깊은 점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이미 전에 AI 데이 때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차나 로봇이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 봇에 들어가는 브레인은 테슬라 SoC입니다. 자기들이 설계한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차에서 잘 해왔던 것이 고스란히 로봇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도 당연히 테슬라째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아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로봇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걸 트랜스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놀랍냐면, 테슬라가 얼마나 사람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월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용 테스트, 안전 테스트를 거쳐야 되죠. 충돌 테스트입니다. 갖다 박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다치는지.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떤 회사보다도 지금 데이터가 많습니다. 자기들도 테스트했고, 온갖 센서라든지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시에 카메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게 지금 운전자에게 어떤 임팩을 주는지, 그럼으로써 사람 신체에 대한 연구도가 높다라는 거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데이터나 이런 충돌 데이터에서 얻은 데이터로 로봇의 안정성,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회사도 이렇게 접근한 회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거기서 얻은 데이터로 로봇을 이제 좀 트랜스퍼 시키려고 했지,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얻은 데이터로 충분히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른 회사가 다른 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이거를 시도를 했지만 굉장히 실패를 했죠. 그리고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두뇌가 안 되니까. 근데 테슬라는 두뇌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디테일을 보면은 다른 회사들과 해석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마 좀 늘어진 게 요 시연 모델을, 요 프로토타입을 어떻게든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걸.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농담을 하더라고요, 영상 초반에. 내 얼굴에 떨어지지 않게. 본인들도 좀 불안불안한 거죠. 사실 아마 작동시키면 할만은 할 텐데, 이게 에러가, 사람이 의외로 행동의 에러율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는 이 차에서 모터 요 3개와 몇 개 액추에이터로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FS 베타를 굉장히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건 역시 지금 어떠한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기차에서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더 많은 부품들, 자동차에서는 꼴랑 3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게 들어가죠. 자동차도 솔직히 분해보면 3개는 아닌데 이제 크게 파트로 여기 색깔 칠해놔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로봇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가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고 움직이는 게 대단한지 오래전부터 이걸 구현을 했고 꽤 됐습니다. 아시모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결국 은퇴했죠. 안타깝게, 슬프게.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에러 없이 돌아가는 건 또 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요게 실제로 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늘어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이렇게 넘어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는 회사는 없었다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FSD 베타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액추에이터 하나하나의 모듈화에 힘썼다면은 이제는 이걸 묶어다가 스태킹을 하는 거죠. 더 올려서 더 높은 하이 레벨에서의 이제 FSD 베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엄청 시뮬레이션 하니까 어쩐지 제가 요즘 최근에 너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그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FSD나 이제는 모듈을 자기들이 요 하나의 파트들을 시도했었다라면 이게 이제 묶어서 더 확장하는 단계, 더 하이 레벨을 지금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바탕이 되려면은 다음 영상에 얘기할 하드웨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지금의 제너럴한 AI 트레이닝으로는 이거를 다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했던 친구들이 썩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뛰어난 하드웨어 바탕으로 AI를 트레이닝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니까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능도 놀랄 노차인데 이 많은 클라우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본인들이 이건 자동차에서 메카니컬 클러치죠.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냐의 기술이 고스란히 로봇의 하나하나에 다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들을 정도랑 바이올로지컬리 이제 손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테스트 로봇으로 요걸로 지금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짚는다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좀 다르죠. 아직 이거를 이렇게 5손가락으로 시연한 회사 사실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다른 한국의 여러 로봇들도 생각이 나는데 역시 데이터와 머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갭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걸 완벽하게 이걸 다 묶어서 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내비게이션 실제로 오토파일럿의 기술이 여기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자기들이 어큐펜시 넷을 여기다 벌써 바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팀을 바로 넣어서 사무실을 돌아다닌다든지 공장을 돌아다닌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모션 컨트롤을 실제로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 발표를 하면서 느낀 게 짧게 한 사람당 이제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길어봐야 10분 안 넘더라고요. 각 파트별로 자기들이 맡은 거를 이제 발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연구하는데 필요한지 그러니까 인력난을 저도 제대로 느끼고 있고요. 로우 레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로우 레벨에서야 이제 인력이 많이 대체돼서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하냐 싶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생산성을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인간은 계속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직장들은 사실 사라져 가겠죠. 근데 말만 그 프레젠터들만 짧게 나왔지 그 뒤에 또 서포트하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진짜 연구 인력은 엄청 부족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쪽은 여기가 좀 해고가 요즘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R&D 인력은 이거 부족하구나, 모자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발표 시간들과 나오는 사람들도 요거 하나하나 매달릴 때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이걸 달려들어서, 이게 말이 쉽지, 이 많은 데이터를 지금 최초로 재단하고 이러려면은 뭐 그냥 AI 발달되니까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지가 않습니다. 뒤에 보면 FST 베타 보면 그거 하나하나 아직은 많이 자동화했다라고 광고는 하는데, 사람의 손이, 저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사람의 손이 많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 근데 역시 데이터적인 측면, 이건 확실히 소프트웨어적인 기업,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걸 확실히 와닿고, 다른 나라나 특히 한국 분들이 비판적인 거는 다시 한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익히 충분히 기대해볼 만,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데 지금까지는 머리가 이 정도로 돌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리고 가격이 2만 달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2만 달러에 만들 수 있을지는 저도, 근데 누구도 이걸 대량 생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측치는 나와 있죠.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한 4, 5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회사들이 못 들어갔죠. 옛날에 공장 노동자 임금이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 로봇도 수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인력이 붙으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저 가격에 못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지금 너무 인건비가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자기 월급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세전으로 하면, 그렇죠? 회사는 그 세전으로 줘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은 보험이라든지 그 뒤에 오버헤드로 붙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데 10만 달러 아래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고용하는데 실제로 회사가 리소스를 써야 되는 거는 지금 환율이 미쳐서 1억 4천? 1억 5천? 훨씬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엔트리 레벨 정도에서도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걸 만약에 진짜 2만 달러로 한다 그러면은 난리 나죠. 그리고 엄청나게 수백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2만 달러라고 한 얘기도 으악할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시 한번 한 4, 5만 달러인데,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이걸 만지작 하고 있을 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딱 2만 달러로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근데 2만 달러가 지금 안 되더라도 인건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로봇은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이 로봇을 여러 배치해서 한 사람의 일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데이터를 다 쪼개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말 하나하나의 태스크만 맡겨도, 그리고 이 로봇이 무슨 보험을 먹겠습니까? 건강보험을 먹겠습니까? 베니핏을 줘야 됩니까? 웰페어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로봇 최소 5, 6명을 사람 하나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는 고려할 만한 상황에 왔고, 거기서 테슬라가 임팩트 있게 이제는 치고 나가겠다라고 오늘 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 실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배치되는 로드맵도 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그렇게 될지 저도 재미나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 3년 내에 이거를 진짜 실제로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세상에 빠른 혁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